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손해보험 편입니다. 공통부분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앞에 공통부분 먼저 공부하고 그 이후에 손해보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나뉘고요. 대상 물건을 보시면 주택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기재, 그리고 일반화재보험은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으로 나눠집니다. 주택물건에서 피아노 교습소와 조산원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 물건은 콘도, 오피스텔, 기숙사, 그리고 공장 물건은 채취 작업을 하는 곳 있죠. 광석, 광유, 천연가스 이런 게 들어가면 공장 물건이고, 공장 내 기숙사는 일반 물건이 아니라 공장 물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물건에서만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폭발, 파열은 주택 물건에서만 보상이 된다는 거. 주택 물건 및 일반 물건의 경우 80% 코인슈어런스 적용이 되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이면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고 시 비례 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80% 코인슈어런스 관련해서 계산 문제 몇 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보험가액이 1억 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니까 80%죠. 80% 이상 들면은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죠. 80% 코인슈어런스를 적용을 해서 손해액 전부인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이 동일하죠. 근데 손해액이 9천만 원이에요. 80% 코인슈어런스를 적용하면은 전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근데 이것도 한도가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니까 총 지급 금액은 8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이 80%가 안 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보험 가액이 1억 원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이면 공장 물건의 경우는 그냥 60%, 손해액의 60%를 보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주택 물건과 일반 물건은 80% 코인슈어런스를 적용해서 그 보험 가액이 1억 원이니까 8천만 원이 전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8천만 원 분의 6천만 원, 그래서 총 75%의 손해액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원에 75%인 7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산 손해 세 가지는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이렇게 뒤에 손해로 끝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비용 손해는 뒤에 비용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산 손해가 아닌 것은 하면 비용, 이런 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거꾸로 또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그러면 다 뒤에 비용 나올 건데 뒤에 손해 붙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재산 손해에서 도난 또는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 이건 개념적으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보통은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뒤에 계산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중과실, 도난, 분실, 자연발화, 수도관 파열, 이런 것들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기일은 7일, 뒤에도 또 나옵니다. 사람은 3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관련해서 계산 문제 몇 개 풀어볼 건데요. 자, 보험가액이 1억 원이고요. 보면은 80% 코인슈어런스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보험으로 좀 생각을 하고 손해액 7천만 원은 일단 전부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뭐 손해방지 비용이라든지 뭐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보험 가입 금액하고 상관없이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피해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잔존물 제거 비용만 보험 가입 금액 안에서 손해액의 10%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손해액 7천만 원에 10%면 700만 원인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 500만 원이니까 한도 내에 들어오죠. 그리고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을 합쳐서 보험 가입 금액인 8천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전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 전부, 잔존물 제거 비용,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전부 해서 8,7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요. 이게 전부 보험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손해액이 9,5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일단 1,000만 원이 주어졌죠. 근데 손해액의 10%만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원래 950만 원만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손해액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을 합쳤을 때 그 1억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니까 딱 1억 원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존물 보존 비용 500만 원을 더하면 딱 1억 5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이
보험 가입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나온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딱 보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이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된다는 거, 그거를 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 전부 보험이고 손해액은 8천만 원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 1,2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인정이 되는 건 손해액의 10%인 800만 원이겠죠. 그러면 8천만 원과 잔존물 제거 비용 800만 원, 그리고 잔존물 보존 비용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3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화재보험의 자동담보물건과 명기물건. 자동담보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어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착물을 얘기하는데 그냥 붙어 있는 거. 칸막이, 대문, 담, 곡간, 그리고 부착물, 간판, 네온사인. 부속물, 부착물 외에 또 알아둬야 될 게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까지. 이게 자동담보물건이고요. 명기물건은 보험 가입 증서, 그러니까 보험 증권에 꼭 기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좀 이제 귀중품 같은 것들인데 통화, 유가증권, 인지우표, 골동품, 조각품, 원고, 설계서, 도안, 보석, 소프트웨어, 완처. 이거 다 어떻게 외워? 그냥 자동담보물건은 그냥 붙어있는 거 플러스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그리고 명기물건은 붙어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것 중에 중요품, 그리고 실외에 쌓아둔 동산, 이렇게까지만 딱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릴 의무와 손해방지 경감 의무.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직업과 나이는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인데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을 가진다는 거. 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통지 의무는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 그리고 건물을 15일 이상 수선을 하는 거죠. 변경, 증축, 개축 같은 것들.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보험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의무인데요. 위반해도 이게 청구권을 상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만큼의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문제 하나 살짝 내볼게요.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2번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와 그 이유, 3번 피보험자의 나이, 4번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 구조 및 용도.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과 나이는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다른 보기 다 몰라도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특별약관, 이행보증특약은 화재보험에서 사용하는 특약이 아니에요. 아래 6가지가 화재보험에서 사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자, 이것도 6개 다 외우라 그러면 답답하죠. 그냥 3가지만 보고 갈게요. 도난위험 담보특약에서는 휴대폰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수재 위험 담보특약에서는 폭설,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기위험 담보특약인데 가끔 전자위험 담보특약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만 꼭 집어서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억나시나요? 원체, 특가, 자유다. 그 중에 특이죠.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대상 보시면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국유 건물 및 부속 건물,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명특약은 사망 1억 5천 1인당, 상해 최고 3천, 그리고 후유장해 최고 1억 5천인데 요 수치는 뒤에 계속 나와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치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 이것도 의무화죠. 방송국, 특수건물 내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 앞에 또 나온다 그랬죠. 사망 후유장해 1억 5천, 상해 3천, 그리고 재산피해는 10억 한도 사고당,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 동일 시에는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가 되고요. 사망 후유장해 1억 5천, 상해 3천, 똑같이 재산피해 10억, 위하고 똑같죠. 그리고 풍수해 보험은 주의하실 게 특약하고는 달라요. 풍수해 특약에서는 폭설과 우박은 보상이 안 된다고 했죠. 풍수해 보험에서는 폭설, 우박이 보상이 되고 산불은 보상이 안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분류는 일반인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전문직 좀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의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배상책임보험이다.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 이건 그냥 임의배상책임보험 3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 보상하는 보험이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이고요. 배상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까지 청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임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배상책임보험은 딱 특징만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용기 운송업자는 의무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운송업자 제외된다. 그리고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설명을 들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독 판매 상품이고 특약이 아니에요. 원체 특가 자유다에서 체죠,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배상책임보험이고요.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은 제외된다. 의무가입 대상 아닌 것은 하는데 거기다가 골프장 찍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 연습장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골프장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난보험, 여기서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보통은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들어가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를 72시간 동안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이거는 뭐 96시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는데 72시간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난손해가 생겼는데 30일 동안 발견을 못한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살짝 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상을 해주는 손해가 있거든요. 강도나 절도에 도난행위로 입은 손해는 보상을 한다는 거, 이거는 또 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레저 종합보험,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나누는데요. 기간보험은 보험기간이 시간이고요. 구간보험은 보험기간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보험은 골프보험, 수족보험이 있고요. 구간보험은 낚시보험, 스키보험인데 우리 운송적하보험하고 함께 암기하면 좋겠죠. 구운적, 구낙스, 이렇게 해서 구간보험은 구운적, 구낙스, 낚시보험, 스키보험. 그리고 용품의 수리비는 보상을 하는데 레저 종합보험에서는 용품의 분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그리고 동산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입니다. 보육교사, 학부모 나오는 순간 땡.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정생활 중 발생한 손해. 동산종합보험,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따로 좀 등기하는 물건들이죠. 이런 거는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고, 공장 내 장치는 기계는 가입 불가해요. 근데 리스업자의 리스 물건, 뭐 빌려주는 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충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고, 잡위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잡위험은 그냥 건물 붕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행보험, 여행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보험이죠. 혼합보험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혼합보험은 조건 여행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조립보험, 건설보험, 그리고 여행보험. 지금 여행보험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기간 중 생긴 상해, 후유장애 사고를 보장하고요. 기본계약은 상해 사망 보험금인데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 만약 보통약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폰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 한도를 적용하여 보상을 합니다.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보험에서 특별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딱 하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구입 비용은 특별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컨틴전시 보험,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 예전에 한 20년 정도 전쯤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통신사 하나에서 12월 25일 날이죠. 그냥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뭐 어떤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컨틴전시 보험을 이용해서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 시상보험, 날씨보험, 행사 취소 보상보험이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볼 때 꼭 나오는 게 복권보험이 있습니다. 복권보험은 컨틴전시 보험이 아닙니다. 장기손해보험은 통상 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기는 보통 1년 이내를 말하고요. 보장성보험, 보험기간 제약 없이 100세 만기 등도 가능.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의 상품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는 거. 특별계정 운용 상품 나올 수 있는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 이렇게 세 가지. 장기손해보험은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의 경우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자동보건제도가 있는데요.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입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가입 금액에 감액이 없는 거죠. 잔여기간 동안 전에 그 보험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보험 가액의 80% 미만 아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3개월 이상의 보험료 선납 시에 그 선납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예정 이율로 할인을 받는다는 거. 예정 이율 2개월 이상 선납 시 아니고요. 공시 이율 아니고요. 이런 거 다 아니에요. 3개월 이상 예정 이율. 납입 최고 보험료 2회가 연체가 되면은 14일 이상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하여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다음 달.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 말일 아니고 다음 달 말일이에요. 해지된다는 내용을 안내를 하고 납입 최고 기간에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을 미수령 시 이 단서가 꼭 있어야 돼요. 3년 이내에 해지된 계약을 부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연체 보험료에 연체 이자를 내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지 의무를 다시 하면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오답을 집어넣죠. 고지 의무는 처음에 했던 걸로 가름한다든가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내면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든가 그럴싸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보험계약 대출 제도에서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기간 만료되면 대출기간도 만료가 된다. 근데 이 해약 환급금을 살짝 바꿔서 만기 환급금 이러면 또 착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청구권 소멸시효 사람은 3년, 보험회사는 2년.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뭔가 이렇게 청구할 때 보험금이나 이런 거 청구할 때는 3년이고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 청구권이 있어요. 그거는 2년입니다. 사람은 3년, 보험회사는 2년. 보험료 계산의 주요 요소. 딱 사지선 다 문제 내기 좋죠.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여기다가 하나 끼워 넣습니다. 예정이익률, 예정이익률은 아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환급금의 지급,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에요. 그리고 지급 시기 7일 전에 사유와 금액을 알려줘야 하고요. 지급 지연이자가 생기면 평균 공시 이율의 50% 1년 이내, 40% 1년 초과. 보험금의 지급은 신체는 3영업일, 아까 앞에서도 했죠. 배상 책임, 재산 손해는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사람은 3일, 물건은 7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보험금입니다.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파트는 공통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앞에 공통 부분 보시고 이 정도로 손해보험까지 공부를 해주시면은 아마 무리 없이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자동차보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